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정구 경선 결과 서영석 예비 후보가 파란을 일으키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김만수 부천시 전 시장, 서영석 전 도의원, 그리고 정은혜 현역 국회의원까지 뛰어들어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을 오세광 경기일보 기자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결국 서영석 전 도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경선 결과부터 지켜볼까요, 정 기자님? 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경선 결과를 어제 밤늦게 발표를 했습니다. 서영석 예비후보가 이제 권리당은 52% 그리고 일반 투표 31%로 해서 1등을 했고요. 김만수 후보 같은 경우는 권리당은 41% 그리고 일반 투표 51%를 받았습니다. 정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권리당은 6%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일반 투표는 15%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서영석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이고요. 현재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하고 있고요. 1964년생입니다. 그리고 김만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천시장은 20대와 21대 다 역임을 했죠. 그리고 전 청와대 대변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정은혜 후보는 현재 비례대표이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정책단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일단 권리당원과 이제 여론조사 결과 이제 50대 50으로 경선을 치렀죠. 일단 결과적으로 어디서 승패가 걸렸다고 보십니까, 오 기자님? 당초 예상한 대로 권리당원 표심이 이제 승패를 갈랐다고 봅니다. 이제 절대 이제 뭐 파란이나 이제 이변은 아니고요. 서영석 후보가 꾸준히 권리당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준비된 당연한 결과다.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정진욱 기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권리당원 쪽에서 사실은 서영석 후보가 많이 이제 앞섰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일반 유권자에서는 김만수 후보가 어떤 시장의 어떤 지명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앞선 것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애인 가점으로 사실은 앞선 걸로 이제 선거 결과 이제 승리한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부천 시장을 역임한 김만수 시장의 어떤 그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에 당원을 많이 확보한 서영석 후보가 사실은 앞설 수도 있다. 또 특히 여기에 장애인 가점이 있게 된다면 김만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장애인 가점이 이제 서영석 후보의 이제 가장 어떤 변수가 되었기 때문에 김만수 후보 쪽에서는 이 장애인 가점에 대한 어떤 팩트를 계속해서 이제 체크하고 나섰습니다. 뭐 SNS를 통해서 장애인 가점이 자기가 얻은 표의 20%다, 25%다. 그걸로 이제 계속해서 홍보전을 펼치면서 또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짰었죠. 이제 김만수 후보 쪽에서는 서영석 후보가 어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또 장애인 가점을 받았을 경우에 자기들이 뒤져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제 어떤 그 네거티브 이제 선거 전략과 또 이제 장애인 가점의 어떤 그 변수들을 속속들이 이제 제기하면서 표심을 서영석 쪽으로 옮겨져 있는 표심 자체를 자기 쪽으로 이제 가져오려고 많이 안간힘을 썼는데, 마지막 어떤 막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변수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오정의 어떤 서영석 후보가 이제 승리하게 된 원동력은 그동안에 서영석 후보가 도의원 출마도 포기하고 꾸준히 나는 이번에 원혜영 의원이 출마하더라도 나는 원혜영 의원과 경선을 붙겠다. 이제는 마지막 승부를 던지겠다라는 어떤 그런 큰 의지를 갖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치 인생을 걸어왔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사표 규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서영석 후보의 어떤 그 후보 공천권을 따낸 것은 당연한 뭐 결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오세광 기자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의 분석이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이 이제 두 후보가 전부 다 원혜영 의원과 각별한 사이였다. 또 친구 사이였다. 또 그 사이에 본 경쟁에 들어가면서 뭐 과열 양상도 있었다. 하지만 이 결과적으로 어떤 게 이 영향을 크게 가장 미친 것인가? 아까 장애인 가점 뭐 이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장애인 가점이 가장 변수였고요. 사실은 이제 전에 앞서 지적했다시피 김만수 시장이 부천시장 재선 또 청와대 대변인
어떤 화려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지도라든가 이제 지명도 부분에 있어서는 서영석 후보가 따라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만수 후보의 이제 어떤 그 압승을 이제 점쳤는데 그 압승을 졌던 것들이 이제 화를 불르지 않았느냐. 그 김만수 후보의 어떤 캠프가 무조건 우리는 이긴다. 그래서 이제 자만심을 갖고 있었던 거고 서영석 후보 캠프보다는 더 어떤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경기일보에서 여론조사를 이제 선거 전에 이제 경선 전에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박빙의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영석 후보 쪽에서는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사실은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됐던 거고 김만수 후보 쪽에서는 박빙이 나오니까 이제 긴장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긴장을 하면서 사실 뭐 네거티브 또 뭐 다른 어떤 정과 논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사실 그 어떤 불리한 점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지만은 결국은 뭐 당원들의 어떤 표심을 이제 얻지 이제 못한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과열 양상으로 치러졌던 것들은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오정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전통 진보적인 야당 이제 민주당에서는 경선이 한 번도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원혜영 의원이 이제 계속 단독 어떤 출마를 했었고 그 전에 원혜영 의원이 떨어졌을 때는 새정치국민회의에 최선영 이제 의원이 자꾸 하셨죠. 이제 그분이 이제 단독 공천 받았고 원혜영 의원은 이제 꼬마 민주당으로 출마했다가 이제 낙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전혀 한 차례도 경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원혜영 의원이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도맡아서 이제 국회의원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후보들이 나설 수도 없었죠. 워낙 이제 사실은 중량감 있는 이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원혜영 의원이 이제 불출마로 인해서 이제 서영석 전 도의원이 이제 또 후보로 나섰고 김만수 전 시장마저 원미을에 처음에 이제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방향을 선회해서 이제 오정구로 갔고 또 비례대표 의원인 정은혜 의원마저도 이제 오정을 선택하면서 3자 이제 경선이 치러졌는데 3자 경선을 치러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혼탁, 이제 과일 양상이 이제 빚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어떻든 간에 모든 것들이 이제 본선에서 이제 원팀이 구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 사실 이번 선거에 많은 이제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예. 자, 김만수 전 시장이 지지를 받지 못한 원인, 정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경선 결과를 보고 김만수 후보 측에서는 좀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았는데 일단 예상했던 결과는 아니라고 일단 본인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권리당원을 조금 준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원혜영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자기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좀 늦게 그러니까 서 후보보다 좀 늦게 후보로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다는 그 패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아까 저희 오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대중성은 있지만 약간 준비가 조금 살짝 부족했다라는 그 점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가산점이 가장 크지 않았냐. 다른 것들이 일반 것들 투표가 높았어도 결국에는 이 장애인 가산점을 뒤집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이 장애인 가산점을 뒤집기에는 약간 역부족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의 패배의 원인을 보면은 정은혜 후보가 나오면서 이제 자신의 표가 조금 갈라졌다라는 그런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예. 지금 이 두 후보 말고 또 한 명의 민주당 예비 후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현직 비례의원인 정은혜 의원. 이 당내 전략 공천을 받을 수 있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은혜 의원 쪽에다 전화를 했어요. 일단은 여성 부분에 대한 비율을 높이겠다는 또 이해찬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언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의원은 뭐 30%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6월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 당당 선포식에서 이해찬 대표 그렇게 축사로 전한 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정은혜 의원이 이 오정에 나오지 않고 기다렸다가 다른 지역에 전략 공천이 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정은혜 의원 측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이제 고강동에서만 27년째 살고 있다. 그리고 늦게 시작을 해서 가장 패배한 요인이 가장 컸던 것이지 승리의 가능성을 보고 그냥 뛰어든 거고 그리고 오정에 꼭 뛰어들고 싶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뛰어드는 거다. 그리고 여성 30% 공천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에 본인이 포함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회의적인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결과를 보면 네. 지난 2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한 지역구,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159곳 중에 여성 후보는 총 19명, 12%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다원 단계의 공직선거 후보 추천 시 여성을 30% 이상 포함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패를 열어보면은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에 좀 저희가 이 결과가 좀 저에게도 좀 파격적이었는지 좀 설명과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자, 서영석 후보. 지금 일단 어떤 인물인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예, 오 기자님. 사실 이제 운동권 출신이죠. 이제 성대 약대를 나왔는데 아마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투옥까지 됐고 또 이제 약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원혜영 의원 시절에 오정 지역에서 이제 시의원을 이제 했었죠. 이제 김만수 시장과 같이 했습니다. 김만수 시장과 같이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의원 시절에 이제 트리오가 있었는데 김만수, 서영석, 한병환 전 이제 청와대 이제 행정관이 이제 트리오로 이제 같은 동년배 이제 친구로서 상당히 열심히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정치적인 활동에 있어서 서로 이제 뭉치면서 그렇게 친구 사이로 이제 지냈고 부천에서는 상당히 뭐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오정 지역에서는 뚜벅뚜벅 이게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뭔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온 어떤 집념파입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이제 애초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소아마비를 앓은 이제 장애인으로 이제 하지만 그 장애를 이제 극복하고 사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면 정말 누구 낯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었어요. 뭐 누구든지 그 뭐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행사장에 나가서 자기를 홍보하는 그런 어떤 그 진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원들이 많이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 보면 이제 서영석 후보가 이제 이번 이제 선거에서 이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본선에서 이제 승리하게 된다면 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또 약사 회장도 했고 뭐 부천에서 많은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 대로 아마 부천의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잘 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 기자님. 일단 총선 후유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치열했기 때문인데요. 자, 극복하고 본선을 준비하는 분위기로 가야 할 텐데요. 일단은 서영석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그 당선이 되셨는데 어쨌든 약점이 많이 노출되지 않았느냐. 안병도 후보가 많이 공격을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영석 후보 측이 얘기하는 거는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 당시에 뭐 쓰레기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자기가 지역민을 대표해서 나왔을 때 했었던 일이고 그리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어쨌든 여러 명의 주민의 연루가 돼 있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 건 아쉽지만 다시 재심 청구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법적인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된 이유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그런 지역 민심이 본인한테 작용을 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김만수 후보 측이나 이제 정은혜 후보 측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무소속이나 탈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도와줄 거냐, 그러니까 어쨌든 네거티브 양상에 있어서 어쨌든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입장이 떨어진 충격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입장 정리는 아직 다 안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상대당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김에 이 미래통합당 안병도 예비 후보. 일단 서영석 후보와 또 상대하게 됐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일본 게이오 대학 교수와 이제 연세대 이제 교수를 역임을 했습니다. 이제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제 연구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김문수 사단으로서 이제 19대 총선에 이제 오정지역에 이제 출마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두 차례 이제 원행 의원에 이제 패배를 했는데요. 김문수 사단이 부천에는 사실 3명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과 이매규 전 의원, 이제 안병도 이제 트리오가 있는데 그분 중에 이제 지금 두 분은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제 안병도 후보만 이제 확정이 된 상태인데 지역에서는 이제 교수 출신답게 뭐
너무 이제 좀 정직하다. 이제 네. 사실 성격 자체가 성품이 좋다라는 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크리스찬으로서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감각보다는 어떤 교수 출신이라는 어떤 이미지들이 너무 많이 풍겨서 주변에서 그렇게 권한답니다. 좀 강직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 이미지를 좀 풍겨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이제 단점이면서 이제 강점이라고 이제 보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로 인해서 이제 이 지역에 아직까지는 이제 우파 정당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안병도 의원이 이제 이를 극복하고 이제 새롭게 오정 지역에 이제 우파 정당의 어떤 그 국회의원이 될지 여부는 상당히 이제 주목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정 지역이라는 데가 워낙 이제 진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좀 선거 네.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 어떤 득표율 추이를 뒤집어 볼 때, 되돌아 볼 때, 뭐 좀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도 있겠죠? 어땠습니까? 금방 뭐 말씀드렸다시피 오정은 그동안 이제 안병도 후보가 19대 때 32%, 20대 이제 31%를 얻었어요. 이제 원혜영 의원은 뭐 45% 이제 50%대를 이제 얻었는데, 다른 지역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후보들은 34%에서 36%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병도 후보만 31% 정도의 어떤 그 득표를 보였는데, 가장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고 우파 정당이 사실은 득표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그 지역.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싸움도 아무리 원혜영 의원이 출마하지 않지만 오정 지역이라는 어떤 그 지역적인 어떤 특수성 때문에 우파 정당의 어떤 후보인 안병도 후보가 쉽지 않은 싸움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직전 총선거의 득표율을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죠. 일단 그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정의당도 있고 또 이 군소정당 이야기도 같이 해야 할 텐데요. 지금 정 기자님, 이 밖에 이제 후보들 함께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정의당에서는 구자 후보가 나왔습니다. 1974년생이고 현재 문화다양성위원회 추진위원장이면서도 부천 들녘지킴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 후보인 구자 후보랑 통화를 했는데요. 현재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냐 선거 때 물어보니까 선거운동은 지금 대면한 선거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하고 있고 전화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선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좀 선거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온라인과 이제 전화로 통해서 선거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데요. 본인이 가장 강점이 뭐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가장 강점은 정치 개혁적인 부분, 그리고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인권을 존중하는 진보적인 정책들을 난 쏟아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정의 또 가장 이슈인 것이 대장동이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은 찬성하는데 본인은 부천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부천 대장동 개발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부천 대장동 개발이 열섬 가속화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주택값을 잡는 것인데 아파트값은 들썩이고 있다면서요. 또 주택값을 못 올리고 주택값도 못 잡고 있는데 이런 목적도 못 이루고 환경 개발에 대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와 좀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외로는 국가혁명 배당금에서 정인숙 후보, 김문진 후보, 서남순 후보가 그 이름에 올렸습니다. 일단 사실상 후보 윤곽이 드러난 오정구의 경우 이제 선거 예비 후보로서의 이제 운동 활동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사 후보한테 여쭤봤어요. 어쨌든 미래통합당의 안병도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맞붙게 됐는데 안병도 후보의 강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서영석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정당에서 2번 정도 총선을 치른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경험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역은 본인이 더 많이 뛰었고 그리고 더 밀착하게, 그리고 또 소통 능력은 본인이 안병도보다 더 높을 것이다. 우 기자님께서도 짧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이제 김만수 후보에 대한 시민연대회 낙천운동, 또 이제 네거티브, 또 이제 장애인 가점 등의 어떤 변수들로 인해서 이제 서영석 후보가 됐는데, 선거 과정의 어떤 과열 양상으로 인해서 오정 선거구 민주당이 이제 원팀이 과연 구성돼서 이제 본선에 치러질 것이냐, 그게 이제 많은 이제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데, 원팀이 구성돼서 선거전에서 전력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선거 소식도 헬로 이슈토크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